네, 안녕하세요. LK MNS입니다. 저번 시간 14강에서는 이제 부정적분,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 15강에는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항 함수의 적분법 15강 두 번째 개념 정적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부정적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먼저 정적분이라는 것에서는 정적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기본 정의, 특징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계산 파트에서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성질 기본적인 것들 알아야겠죠. 성질들과 절대값 기호 역시 특수한 케이스 나올 거고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해요. 정적분할 때 그런 공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미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fx라는 그런 또 다른 함수를 구해보는 그런 유형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적분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이 오실 거예요. 저번 시간 부정적분을 들으셨다면 감이 오실 건데 부정적분의 부정이 정해지지 않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해지지 않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적분의 정은 뭐겠습니까? 바로 정은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정해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가 정해졌다는 걸까? 그 주어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뭐가 정해졌냐면 바로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범위가 정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런 곡선 함수가 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적분해가지고 또 다른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냥 이걸 적분한 함수라고 할 거예요. 적분한 함수를 그냥 fx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y는 라지 fx 이렇게 둬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실수 전체 주어지지 않았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분상수 c가 붙어서 여러 개의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과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x가 a부터 b까지다 라고 한다면 우리 정적분은 뭘 의미한다? 요 사이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정적분은 값이 아니라 함수의 형태로 나왔다면 정적분은 값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해서 이걸 바로 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넓이라고 꼭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x축보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x축 아래의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값이 음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건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뭐라 할 거냐? 함수값들의 합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정적분의 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함수 fx가 다친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다친구간 a, b는 a와 b를 포함하는 거죠. a 이상, b 이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 large fx라고 한다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large fx의 변화량 fb-fa를 fx 함수 fx를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한데요. 자, 요 식 보시면 지금 인테그럴 fx dx인데 뭐가 달라졌죠? a와 b가 써져 있습니다. 이건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를 나타내준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는 지금 요 fx를 적분하여서 그 안에 넣어준 거고요. 대괄호 치시고 a부터 b까지 오른쪽에다 쓰시는 것이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 적분상수 c를 고려하지 않고 플러스 c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썼을까? 왜냐? 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fb-fa 이렇게 나올 건데 왜냐? 지금 fb 넣어서 b 넣고 a 넣고 서로 뺀 거잖아요. 근데 fx 플러스 c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c가 붙어있다 한다고 해보면 a, b 그러면 빼볼게요. fb 플러스 c에서
뺄게요. fa 플러스 c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분산수 c는 사라질 거고 똑같은 값 fb 마이너스 fa란 똑같은 값을 우리가 어차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정적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테그럴 1부터 3까지가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 델타 x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한다?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쵸?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1부터 3까지 써주시고요. 그러면 3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해서 둘이 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f3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f1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계산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왔다네요.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착오 없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적분의 기본 정의라고 써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와 같을 때, 그러니까 A와 B가 같을 때는 여기 B가 있었겠죠? 그럼 A가 B니까 B 대신 A를 써놓을 수가 있겠네. 지금 A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죠? fx 델타 x는 0이다. 당연한 소리죠. 그쵸? fx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 있다. 근데 A와 B가 같다? 요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의 합수를 구해야 되는데 A와 B가 같다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다. 그 값은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범위가 1과 1 이렇게 써 있다면 요 함수에 상관없이 항상 값은 0으로 나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A가 B보다 클 때 지금 인테그럴 x가 A부터 B일 때 fx 델타 x는 마이너스 붙이고요. 지금 이 범위를 바꿀 수가 있대요. 순서를. 이게 뭔 말이냐? 얘는 뭐 함수 그릴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 지금 fx의 적분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분 함수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요 왼쪽 좌변에 있는 값은 뭐가 됩니까? fb 마이너스 fa 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변에는요. 어떻게 될 거냐. 우변은 뭐죠? fa 마이너스 fb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순서가 바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좌변 우변 이거 정적분의 정의만 이용하시더라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가 b보다 크잖아요. 근데 더 큰 범위를 아래다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더 아래에 가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마이너스가 앞에 있더라도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 보시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우 불편하죠. 마이너스가 위에 있네요. 0보다 작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x제곱 마이너스 x 함수 적분하셨고요. 적분상수 신경 쓰지 않습니다. c 절대 쓰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답 2가 나온다고 하네요. 0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둘이 빼주시면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적분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첫 번째 개념에서 부정적분의 계산, 첫 번째 부정적분 파트에서 부정적분의 계산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왜냐? 여기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1, 2번은 아예 똑같죠. 뭐가 달라요? 부정적분인 거랑 정적분인 거랑 다른 거죠. 그쵸?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만 다른 것이고 지금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kfx 지금 k란 함수가 fx 앞에 붙어 있다.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 밖으로 뺄 수가 있다는 것 동일한 계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써여 있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을 할 때 역시 부정적분과 마찬가지로 정적분도 똑같이 덧셈 뺄셈을 밖으로 빼시고 따로따로 함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 3개 이상의 함수에서도 성립을 한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부정적분 파트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제가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항정리 합통 나온 이항정리라고 아직 안 배웠던 거라고 하면서 제가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의 계속 항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들의 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렇게 항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ax 플러스 b의 n제곱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적분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 어떨 때만 나누고 합칠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 들어있는 인테그랄의 범위가 같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으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역시 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똑같죠. 이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둘이 합쳤어요.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나왔고 훨씬 더 쉽게 적분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 적분하니까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5x가 나왔고요. 0부터 2까지 범위 f2에서 f0을 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나온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적분의 계산이고요. 이제 세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도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인테그럴을 가지고 계산한 문제예요. 인테그럴이 지금 a부터 b까지였죠. 근데 c는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c는 a와 c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a가 c부터 fx 델타 x, c부터 b까지 fx 델타 x라고 되어 있죠. 자, 적분함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a, b, x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의 범위에서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c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자, 우리 보시면 넓이로 환산해 보실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델타 x는 요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만큼 의미를 하는 건데 a부터 c까지라고 한다면 하나의 거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점이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있을 거고요. c부터 b까지 거점이 또 있을 겁니다. 합친 거죠? 똑같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거점이 나왔을 때 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적분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가 있죠. 범위가 있다면 지금 1 겹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바로 한 번에 쓸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x 플러스 1 델타 x다. 하지만 fx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동일해야지만 역시 가능하다.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인테그럴 범위가 같았던 것처럼 여기는 함수가 동일해야지만 둘이 합칠 수가 있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함수 적분하시면 2분의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일 때 대입하고 마이너스 1때 대입하고 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 16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이제 함수값들의 합 차원에서 보았을 때고요. 넓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 s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6분의 a의 절대값,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추가로 알고 계신다면 이제 치환적분법을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치환적분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 과정에서부터 이제 증명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였다. 그러면 거기에 넓이는 12분의 a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4차라고 한다면 30분의 a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요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지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알파가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의 값은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적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시려면 곱의 형태로 있으면 안 돼요. 다 전개하셔야 됩니다. 곱적분 이런 거 없어요. 속적분 이런 거 없습니다. 적분은 없고요. 그냥 미분의 역산이기 때문에 다 전개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A 다 곱해져 있으니까 A 밖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델타 x가 되겠죠? a 돼 있고 지금 대괄호에다가 적분하신 값 쓰면 되겠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알파 베타 x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3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요. 어차피 베타하고 알파는 빼질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A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3분의 1 베타 세제곱 아니고 알파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알파 세제곱 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미리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요. 여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베타 플러스 알파가 공통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3분의 1 얼마 나옵니까? 지금 여기 베타 빼기 알파 뺐으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을 거고 베타 빼기 알파를 밖으로 뺐으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죠. 그쵸?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 2분의 1, 1이니까 6분의 1이라는 값을 밖으로 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 그 다음 A는 밖에 있었죠? 이렇게 빼시고 여기를 2,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 6 알파 베타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건데요. 이 부분을 다시 전개하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하신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를 합쳐주시면 6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식 증명되었어요. 단 요 과정은 A가 이 창에 계신 A가 지금 양수일 때를 가정한 거죠. 음수일 때는 반대로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델타 x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근이 x가 마이너스 1하고 2였네요. 그러면 똑같이 이 공식에 대입하시니까 얼마?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렇게 공식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파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오해할 만한 이런 개념을 설명해 드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A가 C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A, B, C의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소관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C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작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3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 또는 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 이용이 되기도 한다는 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기호가 있다. 그래프를 그리고요. 적분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y가 지금
x-1의 절대값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죠. 이 함수 어떻게 됩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V자 모양을 그리면서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한꺼번에 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함수값들의 합을. 그래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 한 번에. 따라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범위하고 x가 1보다 클 때 이 범위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0부터 3까지래요. 0이면 여기고 3이면 여길 건데 그럼 0부터 1까지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 1부터 3까지의 값을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해서 합해줘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그림과 같이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0부터 1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델타 x 플러스 1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 본래의 함수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델타 x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0 1부터 3까지 이렇게 범위를 두 개 나누어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 구해주신다면 여기 f1-f0 f3-f1인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다 계산해서 빼시고 더하시니까 값은 2분의 1이 나온다네요. 즉, 요 정적분의 값은 2분의 1이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특징, 그냥 하나의 유형이 더 추가됐을 뿐이지 절대 원래 구하는 방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나눠서만 구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함수 fx가 4친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에서 연속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라는 뜻이죠.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부터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는 뭐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2차 함수, 포물선 대충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입니다. y는 x세제곱 같은 그런 함수 보시면 기함수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f-x는 fx나 똑같다. y축 대칭이니까. 그쵸? f-x는 마이너스 fx이다. fx 반대로 뒤집힌 거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표현 방식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함수다. 이건 기함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런 함수는 fx-x는 마이너스 fx이다. 이런 꼴로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꼴들을 보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바로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함수, 기함수 이 조건을 쓰시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즉 원점과 떨어진 그런 거리가 일정해야 돼. 동일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을 거예요. y는 x제곱.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범위 정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부터 그럼 0까지죠. 왜냐? 지금 변곡점이 갑자기 그래프의 이런 모양이 바뀌는 그런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미적분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미분의 두 발 하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 그건 알 필요는 없고요. 여태까지 0이니까 지금 바뀌죠. 0을 기준으로 지금 모양이 바뀝니다. 0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정적분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근데 우함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둘의 모양이 똑같죠. 즉 값도 똑같을 것이다. 0부터 a까지 즉 하나의 정적분만 구한 다음에 2배를 하시면 즉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완벽한 우함수의 그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다만 또 반대로 기함수 같은 경우 y는 x세제곱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세제곱 같은 경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그쵸? 이렇게 y는 x세제곱이 있다고 해본다면 이번에는 파란색 해볼게요. 자, 파란색 보시면 자, a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여기도 역시 0을 기준으로 변곡점 모양이 바뀌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쵸? 그 다음 0부터 a까지 따로 나눠서 구해줄 건데 모양은 똑같죠. 근데 뒤집으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대로 뒤집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여기서는 값이 양수가 나올 거고 음수가 나왔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다. 둘이 어차피 합해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값은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원점 함수인 기함수에 대해서는 2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값이 그냥 0이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요. 우함수, 지금 이런 것처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우함수, 3차 함수는 기함수. 눈에 좀 보이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짝수 차수인 거, 0 포함 짝수 차수인 것은 우함수, 홀수 차수인 것은 기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5x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우함수와 기함수를 이용해서 빨리 풀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짝수 차수는 우함수, 홀수 차수는 기함수였다. 이렇게 빼시고 우함수 빼시고 기함수는 없애주세요. 왜? 기함수는 어차피 해봤자 0이잖아요. 즉 홀수 차수 이런 식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홀수 차수만 있다면 이건 그냥 우함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반대로 짝수 차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얘는 그냥 우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완벽한 우함수, 얘는 완벽한 기함수가 된 거예요. 기함수는 0이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0부터 1까지 2배를 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2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밖으로 빼셨네요. 이 2를 넣고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5x제곱부터 이제 정적분을 계산해서 넣었고요. 0부터 1까지 그 다음 계산해 주시니까 정답 3분의 8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개념은요. 세 번째 개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정적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정의가 무엇이냐? 정적분의 위끝이나 아래끝 또는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외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ft, 여긴 분명 t에 관한 함수인데 지금 범위에 x에 관한 식들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지금 델타 t니까 지금 t에 대한 함수인데 지금 함수 안에 뭐가 있다? x라는 지금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적분 변수는 여기서는 t였는데 외의 변수 지금 x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ft 지금 xa a부터 x까지 범위가 있는 거죠. 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시간 부정적분에서도 이거 잠깐 계산했었는데 지금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했죠. 그렇죠? 그렇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값은 똑같아요. 일단 적분해서 먼저 했고 미분했으니까 fx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풀이 방법이 달라요. 자,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a부터 x까지 범위가 있고 ft, 델타 t가 있다 한다면 얘 적분한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다. 그러면 라지 fx 마이너스 fa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를 지금 다시 미분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fx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fx 원래 함수로 돌아올 거고 fa는 뭐죠? a 자체가 그냥 원래 상수였죠? fa는 그냥 상수로 이루어진 그냥 항이니까 그냥 얘는 상수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fa는 미분하시면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질 겁니다. 즉 fx 원래 그대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부터 x까지에서 t세제곱 플러스 t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x 그냥 t 자리에다 x 넣어준 값과 같다. x세제곱 플러스 x에서 상수 또 더해져 있을 건데 빼져 있을 건데 근데 어차피 다시 미분한다? 상수는 사라질 거죠. 그냥 x세제곱 플러스 x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ft 델타 t 그 다음에 x하고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얘를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면 x하고 x 플러스 a, x값의 차이가 a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미분을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다. 아까는 상수였지만 지금 여기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다시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a 빼기 라지 fx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미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지 x 플러스 a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fx 플러스 a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fx 미분하시면 얘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fx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예시 한번 보시면 적분 먼저 하고 미분했는데 2t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있다. 얘는 그냥 똑같이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시니까 x 플러스 1 넣었을 때랑 x 뺐을 때랑 빼시니까 4x 플러스 2라는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앞에 그냥 적분 변수가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그 다른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로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fx 구하기. 그래서 이런 꼴, 얘는 유형 문제로 잘 나와요. 문제 유형은 하나로 나오게 될 건데 다음 시간 제가 이 유형 중 하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죠?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지금 어떤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꼴이 되어 있다. 그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양변의 x는 a를 대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했죠? 얘는 어차피 적분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다. 라지 fa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진다. 즉 양변 미분하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g'x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다? fx에 관한 이런 함수식을 지금 g'x는 주어져 있을 거니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fx라는 함수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거기다 또 x는 a를 대입할 것입니다. 왜냐? 또 조건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여기다 a 나오면 뭐죠? 범위가 같다, x의 범위가 같다, 뭐죠? 0 될 거잖아요. 즉 GA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조건을 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조건을 활용한다면 이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실수 x에 대해서 지금 x가 a부터 x까지 ft, 델타 t가 있어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왜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x를 넣을 거니까. 그쵸? 자, 얘는 지금 미분하면 양변 fx는 2x 마이너스 5라는 지금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x는 a 넣으면 지금 a 넣었으니까 0 될 거죠. 좌변이 0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여기서 지금 a의 값을 모르고 있었는데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쵸? 결과적으로 fx라는 함수는 2x-5였고 a가 2 또는 a가 3이었던 사실까지 알 수 있는 이런 답까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 파트는요, 개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런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지금 다 유형별로죠.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요것도 이제 다음 이제 정적분 문제풀이에 대해서 하게 될 건데 이때 유형 중 하나로 나올 거예요. fx는 gx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범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ft 델타 t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a하고 b가 아까랑은 다르게 둘 다 상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값은 그냥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될 거죠. 즉 얘는 상수란 뜻이에요. 얘를 k라는 상수로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접근하시고 1번 답과 똑같이 하시면 결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0부터 1까지 ft 델타 t. 지금 얘가 문제잖아요. 얘 상수죠? 근데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k가 된 거죠. 즉 k는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ft니까 지금 얘 t 넣으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k고 얘를 지금 대입한 거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k는 지금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k 델타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kt라고 지금 적분을 한 것이 보입니다. 0부터 1까지니까 1 넣고 0 넣고 빼시면 된 거죠. 즉 결과적으로 3분의 4 마이너스 3k가 된 거죠. 즉 k가 3분의 4 마이너스 3k와 같다? 즉 k가 3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이거 대신에 k 대신에 지금 3분의 1 넣었죠. 즉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유형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개념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서 유형별 나올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세 번째 유형이 또 있네요. 지금 범위가 a부터 x까지 x-t, ft, dt는 gx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적분은 곱의 형태로 쓰면 안 된다. 곱적분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얘는 전개를 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a부터 x까지 xft는 어떻게 할까? 얘는 지금 xft 마이너스 tft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여기 지금 델타 t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요 이제 변수는 뭐였다? t였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ft는 있고 바깥으로 얘는 x는 상수인 거나 마찬가지죠. x를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tft는 t도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tft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꼴로 바꿔주신 다음에 1번, 2번 유형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신다면 이제 똑같이 적분하셔서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함 1번, 2번 유형과 똑같죠. 특히 1번 유형과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절대 문제 풀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보시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a는 그 다음에 인테그럴 a부터 x가 x까지 지금 t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ft 델타 t는 f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우리 오랜만에 극한이 나왔어요. 그쵸? 수투 1단원인데 제가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얘를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델타 t는 뭐예요? 넣었으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고쳐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에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많이 보던 꼴 아닌가요? 2단원에서 배웠죠? 얘는 바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쓰이는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똑같죠, 그 공식. 다만 원래 함수 fx가 아니고 적분 함수 라지 fx에서 적용된 미분계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하나 미분된 fa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만 이용해 주신다면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다갈 때 x-1분의 1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은 그냥 얘를 ft라고 한다면 그냥 f1이 답인 거죠. 그냥 2 빼기 1 플러스 3, 4가 되는 겁니다. 저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기만 하시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ax 플러스 a, fdt. 얘도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잖아요. x 마이너스 0이라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그럼 f, x 플러스 a가 아니고, 그쵸? 라지 f죠? 라지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미분계수의 공식을 이용해 주신다면 역시 똑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x-0이 아니고요. 지금 잘못 썼는데 지금 둘에 뺀 것을 지금 넣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x 플러스 a 마이너스 a를 했기 때문에 지금 a 없어져서 x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얘도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여서 fa가 나올 수 있다. 예제 문제 보셔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x분의 1, 2부터 x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t제곱 플러스 3t 역시 지금 2라는 값을 대입해 주셨기 때문에 2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질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극한의 성질까지. 자,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정적분보다 한참 길었던 것 같은데 정적분의 개념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도 좀 더 어렵고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럼 문제들을 제가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였고요. 오늘은 수학도 15강 정적분 개념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 문제풀이 16강 정적분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